나는 그냥 친한 사이지 스킨십이나 성적인 접촉은 있었던 게 아닌데 딸 교육 똑바로 해라, 집안에서 이렇게 교육을 못 시켜서 소송을 가더라면 내가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이거에 따른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에 이혼하러 가는 길 기린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가끔 남편분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게 뭐 이런 거 가지고 이혼 판결이 나오겠어?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본인들의 잘못을 좀 너무 낮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법적으로 중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법원에서 이 문제 가지고 소송을 가더라면 내가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민법의 규정 중에 이혼이 될 수 있는 사유,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는 걸 넓게 6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흔히들 예상하듯이 부정행위, 외도입니다. 민법 840조 1호에 첫 번째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정서적인 교류, 나는 그냥 친한 사이지 스킨십이나 성적인 접촉은 있었던 게 아닌데 이게 법으로 외도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정행위를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반드시 뭔가 숙박업소를 가서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지만 법원이 외도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흔히들 말하는 정서적인 외도도 외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관계로서의 그런 애정 표현, 보고 싶다라든지 너가 생각이 난다라든지 종종 증거로서 소송에서 제출되는데 그런 것도 외도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악의의 유기라고 해서요. 배우자에 대한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해당되는 사유인데 최근에 좀 이슈된 사건 있죠. 군인분이 그 우울증이 심각해서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그 아내를 집안에 그냥 두고 욕창이 생기고 신체가 썩어 들어갈 정도의 그런 건강 상태인데도 친정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고 방에 딱 가둬놓은 채로 본인만 사회생활한 거. 이 정도는 되어야지만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한 가출, 악의의 유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말씀드릴 마지막 6번 기타 사유로서는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이혼 소송에서 또 많이 언급되는 게 3번 사유예요. 부당한 대우. 남편분이 아내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를 했거나 또는 나의 부모님, 아내분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죠. 시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고부 갈등. 이런 것들은 3번 사유로 정리가 되는데 가정폭력이 있거나 지속적인 아내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 가정주부인 아내한테 내가 기분 나쁘면 카드를 뺏어버린다든지 모욕적인 언행, 무시 또는 직접적인 폭행, 욕설 이런 것들은 전부 이 3번 아내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조항의 특이점은 내가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는데 나의 부모님, 며느리인 아내한테 심각한 폭언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한 게 있으면 같이 이 조항에 포섭이 됩니다. 법원에서 요즘 또 많이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남편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판사님들도 많아요. 당사자 두 분을 불러놓고 법원이 조사하는 당사자 조사 기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 절차에서 아내분도 이제 울면서 수년간 쌓였던 고부 갈등의 한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신대요. 그 자리에서 남편분들이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돈도 주고 이렇게 생활비도 주고 손주도 봐주고 잘해주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태도를 조사관님들이 보면 보이죠. 혼인 생활 동안 남편이 어떻게 해왔는지. 이게 뭔가 법에 규정된 의무는 아닌데요. 그런 행동들을 남편으로서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혼을 원치 않고 아내가 소송을 하더라도 나는 이혼을 안 하고 아내를 다독여서 잘 살고 싶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아내분이 그런 고통을 호소했을 때 개입하고 본인이 노력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나의 부모한테 부당한 대우를 했다. 이런 경우도 가끔 주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부싸움 심하게 하고 너무 열받으니까 장모님한테 전화 걸어서 딸 교육 똑바로 해라. 집안에서 이렇게 교육을 못 시켜서 지금 내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장인 장모님이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하니까 아내가 그거를 보다 못해서 부부간의 일 가지고 자꾸 우리 부모님을 괴롭힐 거면 난 소송하겠다. 이혼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5번째 사유는 흔치 않은 사유예요. 배우자의 생사불명.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인 경우에 이혼이 되는 사유가 있다. 라고 그런 조문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고 이거에 해당하는지 기타 사유인지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변호사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두루뭉실하고 모호하고 되게 넓은 범위의 사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6번 사유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이 봤을 때 이거는 부정행위까지는 아니야. 근데 배우자로서 굉장히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계속 저 여자랑 연락하고 잠자기 전까지 시시껄껄한 얘기해가지고 카톡해. 부정행위라고 보긴 어려운데 법원이 봤을 때 이거는 이혼 기타 사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생활비도 아이 2명 키우는데 턱없이 부족한 50만 원만 보내면서 집에 들어오진 않는다. 이게 악의 유기인가? 좀 애매한 경우에는 법원이 기타 사유. 그래서 대부분의 이혼 사유에서는요, 이 6번 사유로 이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민하기에는 그런 분들을 위한 조문이 6번 사유로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생각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1번, 3번, 6번 사유가 다 인정되느냐, 아니면 애매해서 6번 사유가 인정되느냐, 이거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유책 사유가 확실하게 인정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봤을 때 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는 배우자한테 유책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혼이 될 만큼의 유책 사유는 없어 보이고, 유책 배우자라고 지목된 그 피고 간절히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잘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법원에서 이혼을 기각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이혼을 원한다라고 하면 사실 사유 인정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위자료 정도의 영향이 있는 건데, 남편이 이혼을 절대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의미가 있죠. 소장을 많이 받았다, 난 이혼하고 싶지 않다, 또는 소장을 받았는데 난 이혼은 할 건데 내가 이걸 위자료까지 줘야 되는 잘못을 한 건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라면 소장을 들고 변호사한테 오셔서 내용을 좀 상의해 보셔야 돼요. 이혼은 하지만 위자료는 안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혼이 기각되는 사례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게 이혼에 이르는 정도의 사유인지, 위자료까지 줘야 되는 사유인지, 또는 이혼은 하되 내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건지 변호사와 같이 함께 상의를 해보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